아, 개인 택시 요즘은 시세가 얼마나요? 요즘에는 시세가 지금 판매하는 거는 1억 450에서 500까지도 450에서 500. 500까지도 팔고. 지난 연말보다 그래도 좀 올랐어요. 연말보다는 약 300 정도 올랐다고 해요. 그러네. 그 정도 되네. 내가 지난 연말에 그 전국 그 개인 택시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, 가격표가. 근데 그때 보니까, 인천이 1억 2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, 연말에. 그동안에 또 한 300 정도. 300 정도 또 올랐네요. 근데 그 요즘 그 개인 택시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많아요. 노년층이 많아요. 전에는 그래도 뭐 좀 연세들이 돼갖고 정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있었고, 지금 추세는 아예 40대, 50대 그 사이, 그 젊은 층이 좀 많이 있어요. 이 택시가 전에보다 수입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택시가 옛날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는, 첫째는 이 부재 해제? 이걸로 인해서 수입이 더 많이 이제 저거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택시 요금이 많이 이제 좀 뒷받침 되도록 올라왔고, 이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실 직장 이렇게 출퇴근해서 한 달에 500 페이스를 보고 다닌다 하더라도 계속 한 군데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, 개인 택시들은 투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여유 있는 자기 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집에 차는 하나 있어야 되고. 어차피 자가용은 있어야 되는데, 택시를 하면은 뭐, 양쪽 다 그냥 그렇죠. 뭐 자가용으로도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 활동도 할 수 있고. 그게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지. 그렇지. 그런 것도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,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물어봐요.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저기 적성에 맞냐 했더니, 첫째는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적성이 딱 맞대.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.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수익도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. 이게 내가 느끼기에도 한 2,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택시 수입이 엄청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택시를 해갖고 생활 유지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건 못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, 어떻게 교육이 또 2분기가 시작된 겁니까? 이제 지금 이제 공고가 이제 뜰 거예요, 이달에. 이달에 뜨면은, 아마 이달 15일 지나서 아마 한번 공고가 뜰 걸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.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받고 교육을 수료하고 나와서 개인 택시를 이제 면허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구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, 이제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면허를 구매를 해야 되니까, 뭐 이제 어디 그 전문적인 딜러를 찾아다닐 텐데, 예, 우리 한 사장님처럼 이런 전문적인 딜러들을 찾아다닐 텐데, 조심해야 될 거.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딱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은, 교육생들이 그 교육하는 교수들이 그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팩트를 설명을 많이 교육을 시키더라고.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수도 있고. 지레 겁을 먹어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개인 택시 파는 양도자가 누구냐,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. 근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. 그렇지. 왜 그러냐면 개인 택시 매매는 당사자지간에 본인들끼리 거의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다 매매상, 전문 매매상을 통해서, 전문 딜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,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 음주라든가 또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그런 것이 면허가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또 딜러들도 잘 모르고 이래서 이제 그 유통됐던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지금은
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또 우리가 그 딜러들이 살 때도 개인택시 매입을 할 때도 서류를 뭐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서류가 없으면은 이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. 하자가 있는 하자가 차다. 있는 거야. 근데 어차피 딜러들이 이거 개인택시 매매를 하는 건 자기 돈을 몇 천이고 주고 매입을 해갖고 온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직거래로 시켜주는 건 거의 없어요.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. 근데 직거래를 나도 개인 택시를 사봤지만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서류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고. 못해요. 이 직거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딜러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교육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생들 입장에선 지레 겁을 먹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. 그렇죠. 이런 의구심을 사게 되는데 딜러를 통해서 사면 뭐 그런 거는 그렇죠. 딜러가 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그럼 다 하기 때문에 당연하죠. 그런 걱정은 안 해도 하셔도 된다. 근데 이제 이 구청에서 인허가 이 15일 동안에 그거 다 양도인 것도 마찬가지고 양수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다시 조회를 해서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시 허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다 걸리겠지. 다 걸려요. 거기 그렇죠. 10원짜리 하나도 걸려 있으면은 값질 안 하면 명예가 안 넘어가. 그리고 개인 택시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. 전 차주가 가지고 있던 벌점 있잖아. 이게 자기한테로 승계가 된다라고 그 어떤 교수가 얘기했대요.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거는 절대 법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. 그 전차주에 대한 거 뭐 벌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새로 사는 양수인한테 전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정리가 돼야 이게 양수가 되겠지. 개인 택시를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좀 우려스러워하는 게 과연 개인 택시가 전망이 어떠냐. 뭐 일부 어떤 유튜브에서 보면은 개인 택시 희망 없다.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도 나오고 뭐 이래서 이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참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. 지금 유튜브 좀 찍고 있거든.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허무맹랑한 걱정을 한다. 걱정할 게 그렇게도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개인 있죠. 택시 전망이 네, 있습니다.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테슬라가 엊그저께도 그 뉴스에도 나오지만 일단 중단했잖아요. 배터리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. 그러니까 그 당분간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.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딜러 입장에서 개인 택시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뭐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. 그거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. 그 지금 그 개인 택시를 구매하실 때 면허만 구매를 하면은 면허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.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면허만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. 무조건 차까지 면허만 샀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까지 껍데기까지 양수인한테 한번 다 넘어와야 돼요. 그러니까 법으로. 면허만 산다 그래서 번호만 넘어온 게 아니라 그 운행하던 그 차까지 다 양수를 받는 거다. 그렇게 양수를 받아서 자기는 면허만 샀으니까 차 껍데기는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. 돌려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요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들어와서 양수인이 다시 이거를 파는 걸로 돼야 돼. 그래서 매도용 인감을 또 띄워줘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은 차가 껍데기가 빠져나 신차를 샀잖아. 그 신차에 대한 걸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또 발생하는 등취득세를 또 내야 돼. 또 내야 돼. 네. 그래서 이게 다 등취득세 들어가는 게 3번이에요. 3번. 근데 이제 양수인은 2번. 1차, 신차. 이렇게.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면허만 살 수는 없고 없어요, 법적으로 안 되고 면허에 딸려 있는 그 차까지 같이 내가 산다. 네. 내가 개인 택시를 이제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한 번에 사가지고 껍데기는 그러니까 차는 다시 팔아버리고 다시 그걸 빼주고 새 차를 내가 빼서 거기다 또 이 남발을 단다. 그렇죠. 그러니까
같이 샀던 차를 다시 팔아야 되니까 예. 그 차에 대한 등록세, 취득세가 오는 붙어야 거죠. 되고 새 차를 사는데 여기에 또 등록세, 취득세가 또 또 발생한다. 붙는다. 그래서 두 번 발생한다. 그런데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거를 어. 그건 뭐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이거 있기 법으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명언어만 사고 난 새 차 사서 여기에다가 붙이겠다 못 붙여. 이건 안 된다. 안 돼. 법으로 안 돼. 법으로 안 된다. 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를 샀는데 거기에 딸린 차가 아직 쓸만하다 해서 그냥 난 이 차로 그냥 하겠어 하면은 1차에 끝나는 거예요. 그걸로 끝나는 거지. 한 번만 등취득세 등록세, 취득세가 따로 또 이중으로 이중으로 붙이는 거지. 붙을 근데 이걸 차가 오래돼서 나는 이 차는 안 쓰고 새 차 빼겠어 하면은 여기에 따른 등록 취득세, 새 차 빼는 데 따른 등록 취득세. 그렇지. 이렇게 두 번 발생. 이건 다시 팔아버려야 이건 되니까. 다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. 오케이.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. 예.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새로 이제 면허를 사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궁금했던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딜러들이 진짜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에 또 그 아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많아 이쪽 분야에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자기가 궁금한 거 상담을 받고 사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그냥 이게 뭐 억대가 넘어가는 건데 말 몇 마디 이렇게 잘 모르면은 계속 질문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그냥 뭐 딜러들이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저기 할 필요는 없어.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 이 면허 이 딜러 업계도 보면은 택시가 좀 화랑이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도 이 딜러업에 좀 들어가 종사를 해서 보자 이렇게 이제 새로 유입된 분들이 많이 있죠.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. 이제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피드백을 못 해요.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을 못 하는 거고 우리 한 사장님처럼 오래되신 분들은 다 많은 경험을 겪었기 그렇죠.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.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인 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딜러를 잘 만나야 되겠네. 그게 제일 중요해. 딜러들을 잘 만나야 중요해. 우리 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뭐 연락처를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혹시 연락이 오면 좀 잘 좀 알겠습니다. 문의 좀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에 해가 안 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. 우리 한 사장님이야 뭐 지금 내가 유튜브 찍은 지도 벌써 한 10회 가까이 될 거예요. 한 7, 8회 될 거예요. 벌써 많이 됐죠. 오랜 경험, 그동안에 뭐 쭉 이렇게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래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이렇게 연락처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